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커피 한 잔에 공간의 멋을 더한 카페 랜선 투어라는 특강을 하게 된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의 김문덕 교수입니다. 경기도 건축문화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가는 카페의 공간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졌지만 또 상당히 과거와 달리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카페를 통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정말 이렇게 공간도 같이 보는 그런 어떤 릴렉스한 분위기의 그런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그 전주 외곽에 있는 그 아원고택이라는 공간인데, 건축가가 이렇게, 원래 고택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스테이하는 그 고택도 있지만 그 아래층은 이제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쫙 올라오면 그 고택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멋진 전망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이제 카페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과 하는 건축과 실내 공간 여행이라는 부제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팬데믹이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어떤 규제에 이렇게 억압받지 않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마스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물론 이제 코로나 통해서 뭔가 그 이전의 어떤 트렌드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카페 공간도 이제 사실 그 부분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이렇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카페 그러면 커피가 가장 기본이죠. 저 역시도 커피를 좋아하고 또 커피라는 거는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요새는 뭐 특히 그 젊은 세대들은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또 이렇게 가서 거기서 뭐 반나절 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고, 과거에는 사실 커피만 마셨지만 요새는 커피만 파는 공간에서 뭐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편집샵도 들어온다든지 뭐 다양한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커피를 보면 커피 향이 쫙 이렇게 그 냄새가 퍼지고, 뭐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기 전에 한 잔의 커피를 먼저 하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카페를 얘기하기 전에 커피의 기원은 어디일까? 왜 커피를 마실까? 그걸 한번 뭐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한번 인트로하는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커피 그러면 되게 많은 생각들이 이게 뭐 서양에서 넘어왔으니까 뭐 유럽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이는 멋진 오래된 성이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성이죠. 그 커피의 기원은 이제 두 군데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에티오피아, 하나는 예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뭐 어디다 이렇게 딱 저거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제 이 에티오피아에서 왔다는 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 집이 이제 춘천이에서 춘천이 에티오피아가 이제 한국 전쟁 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군인들을 전쟁에다가 그렇게 보낸 거에서 어떤 거기 기념탑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친숙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그 커피가 먹게 된 마시게 된 그런 거의 시발이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이 칼리라는 그런 소년이 그 염소치기를 하는데 염소를 갖다가 이렇게 데려오면서 풀도 먹이고 그러는데 어떤 나무에 가서 열매를 먹으면 이 염소들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이렇게 좀 약간 흥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와 그럼 나도 한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나도 한번 먹어보지 이렇게 해서 가서 먹었는데 자기도 역시 그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걸 느껴서 했다는 설이 이제 그 에티오피아의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멘에서는 이제 어떤 수도사가 커피를 먹고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치료제 비슷하게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두 군데가 이제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멘도 이제 커피의 어떤 그 중심지였다는, 그러니까 그 시발지였다는, 그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보는 그 모카항이라는, 모카라는 우리 커피 있죠. 그 모카라는 커피가 예멘에서 커피를 수출할 때 모카항이라는 데서 수출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서 이제 그 모카라는 그 커피 명칭을 한 것을 보면 확실히 에티오피아와 이제 예멘이 커피의 어떤 시발점의 어떤 지역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이 도시들, 이 나라에서 이런 커피가 시작이 되고 과연 그것은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이것이 많이 활성화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 지역 쪽, 특히 이제 옛날에 보면 그 로마 시대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로마가 이제 많이 그 번성했을 때 너무 이제 지역이 이제 광범위하게 되다 보니까 동로마하고 서로마를 갖다 이렇게 분리를 했었는데 특히 동로마의 이스탄불 지역, 이스탄불 지역에서 이제 커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그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커피는 신에 내려진 음식인가 아니면 악마의 음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처럼 특히 이슬람 쪽에서는 왜 커피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됐냐면 술을 못 마시게 하다 보니까 술 대신에 마실 수 있는 음료수, 그것이 이제 커피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슬람에서 많이 활성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페 그러면 카페라는 게 이제 뭐 근대기나 이런 데서는 뭐 예를 들면 뭐 파리의 몽마르트나 뭐 이런 언덕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카페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 뭐 프랑스나 뭐 이런 쪽에서 그게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프랑스가 아니고 그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그 카페 그때 당시에는 커피하우스라고 그랬는데 그 카비안이란 키바한이라는 그런 카페가 생기면서 그것이 이제 시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터키의 그 속담 중에 지옥처럼 검고 죽음처럼 강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그러니까 그 커피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만일 뭐 술을 못 마시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면 상당히 이 커피라는 것이 매력적인 지금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지옥처럼 검고 죽음처럼 강하며 사랑처럼 달콤한 그런 어떤 음료였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서양의 어떤 건축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슬람에서 이제 커피가 활성화된 것처럼 사실 그 고딕이나 이런 것들에서 고딕에서 어떤 그 상당히 높은 건물을 지을 때도 이슬람에서 어떤 포인티드 아치라든지 이런 거의 기술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건축들이 가능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것이 뭐 요새는 뭐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그 서양의 어떤 건축이나 문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얘기하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스튜어디스가 와서 얘기하죠. Would you like to, 뭐, 티와 커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차하고 커피 중에 어떤 걸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차와 커피라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차는 동양, 커피는 서양. 그랬을 때 과연 이 차와 커피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그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갖다가 반영하는 건가,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지금 커피잔에 빨간 그 장미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 열정적인 커피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찻잔이 있는데, 녹색의 찻잔. 상당히 보색 관계지만, 하나는 뭔가 열정과 이런 에너지, 하나는 뭔가 착 가라앉게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커피는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동양의 어떤 차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좀 착 가라앉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또 차이점일 수도 있고,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서양의 카페가 있다면 동양에는 이제 찻집도 있고 뭐 다실, 일본에 이제 다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저 역시도 이제 다실에 가서 그런 어떤 차를 마시는 경험을 했는데 거의 1시간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음료를 즐기는 것보다는 약간의 어떤 다도 같은, 돌을 닦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상당히 어떤 음료에 대해서 차와 커피라는 음료를 통해서도 한쪽은 뭔가 액티브하게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 한쪽은 좀 더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화나 이런 동양화 쪽에서도 먹을 많이 쓰는데, 먹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톤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착 가라앉게 하는 그런 미술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뭔가 그 문화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카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는 왜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카페로 이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특히 인스타나 이런 걸 하면서 카페나 이런 국내에 있는 많은 핫한 그런 카페들, 원래 이제 전공이 또 실내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을 되게 많이 다녀봤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이제 또 제자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냥 공간만 가서 사진만 찍어 올렸을 때는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그 내용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공간들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이제 다양한 그 카페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전서부터 예를 들면 테라로사라든지 대림창고라든지 이런 어떤 대규모의 어떤 대형 카페. 최근에는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그 거리두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갤러리 카페처럼 이제 카페 공간에 이제 그림을 걸어두고 전시하는 그런 문화적인 거하고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복합 문화 공간처럼 최근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카페들은 몇 개 층을 두고서 예를 들면 1, 2층은 카페, 지하층은 전시실, 그 위에는 다른 문화 공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가는 경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공간에서 도심 속에서 힐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요소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힐링 카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커피 잔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런 커피가 다양한 것처럼
카페도 지금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피하고 이제 카페를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 이 시애틀에서 만들어진 이 스타벅스, 스벅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스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 이제 매장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커피를 판매하는 마케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이런 거를 좀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우리의 카페에 그런 변화와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나 그거를 알고 싶어서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이라는 책을 봤더니 이제 거기에 약간의 어떤 해답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애틀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했던 스타벅스가 전 세계로 이게 확산이 됐을 때는 그 다음 단계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케팅 전략들이 이제 무슨 사람이 감성 마케팅의 중심이다. 젊은 여성을 공략하라.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라. 로맨스를 만들게 하라. 맛보게 하라. 체험하게 하라. 문화 마케팅을 연구하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체험, 문화 마케팅, 그 다음에 무슨 만남의 장소, 감성 마케팅, 카멜레온처럼 변신, 뭐 이런 것들이 스타벅스에서도 했던 방식이었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국내 카페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또 역시 이제 스타벅스 자체도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고향 스타필드에 가면 고향 스타필드 내에 이제 스타벅스가 3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3군데가 옛날 같으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서 이렇게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저걸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고향 스타필드처럼 각 층에 있는 스타벅스의 매장이 전부 이렇게 디자인이 다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타벅스 자체도 지금 변화를 모색 중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카페들, 하프들을 뭐 이렇게 전국 각지에 많이 다니고 뭐 부산서부터 제주도서부터 뭐 경기도권은 물론이고 뭐 강원도 등등 어디 갈 때마다도 이렇게 들려보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전국 각지 거를 다 할까 그러다가 이게 뭐 경기도 건축문화재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우선 경기도권을 우선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해보자. 그리고 뭐 다는 못하죠. 왜 그러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우선 경기도권에 있는 하플 카페, 그걸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르디투어, 묵리 459, 뉴데이크, 소아고테, 르디투어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수원 광교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묵리는 뭐 용인, 누데이크는 이제 저기 동탄, 소아고택은 이제 광명 등등. 그렇지만 최근에 뭐 경기도권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핫한 그런 카페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광교에 있는 르디투어는 이런 카페나 뭐 이런 어떤 펜션 뭐 이런 걸로 유명한 그런 건축가죠. 곽희수라는 건축가가 디자인한 공간이고 이 건축가 작품은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사선이라든지 이런 걸 쓴다든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 하부 부분을 약간 띄워서 거기에 이제 조명을 두어서 또 가볍게 느끼게 한다든지 그리고 상부 부분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전망대 같은 그런 구조로 해서 뭔가 날렵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특징인 그런 적인데 이 공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곽희수 건축가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비슷한 지금 곽희수 건축가가 뭐 이거 외에도 부산 기장에 있는 웨이브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특히 건축가가 디자인한 그 카페로서는 상당히 유명세를 많이 타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펜션 쪽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펜션이 약간 주춤한지 이제 그 카페 쪽으로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디투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불어로 이제 우회로라는, 그래서 어떤 그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우회해서, 회유해서 이렇게 가는 듯한 그런 공간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릴렉스하게 그런 공간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실제적으로 이 실내 공간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쭉쭉 연결되는 우회로 같은 느낌으로 되어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실내 공간에서 그런 느낌의 공간들이 약간 이제 뭔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이 느끼게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을 즐겨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여기 이 모리스 코넬리우스 애쇼의 상대성이라는 이 그림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곽희수 건축가가 설계한 이 카페 안에 들어가면 포토존 바로 옆에 이 액자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자가 걸려져 있다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게 지금 내가 이 르디티오라는 우에로라는 그 컨셉으로 한 그 공간의 어떤 디자인 개념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상대성이란 이 계단이 있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얼뜻 보면 이게 그 정상적인 그 일상적인 공간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 그림으로 이렇게 착시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공간. 그래서 그 곽희수 건축가가 이걸 갖다 컨셉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무슨 얘기냐? 일상적인 카페 공간이지만 거기에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느낌을 갖다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기가 디자인하겠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웨이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기 부산 기장에 있는 카페 중에 좀 핫한 카페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도 사실은 보면은 살짝 형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르디투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전망대 같은 그런 어떤 그 상부의 돌출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경사로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뭐 지금 이 르디투어에서는 이제 그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정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멋진 풍경을 봐야 되는데 바다의 풍경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마치 지금 그 위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마치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목을 갖다 약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전방으로. 그런 것처럼 디자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층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특히 여기가 이제 베이커리 쪽에 커피도 뭐 맛있긴 하지만 베이커리나 뭐 이런 쪽들도 이제 많이 맛있는 거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데다 보니까 베이커리가 하나의 어떤 핫 아이템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커피하고 이제 주문을 해서 손에 들고서 이제 그 각각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해서 각 층마다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요새 카페 중에 핫한 카페 중에 하나는 꼭 갖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토존이죠.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어떤 포토존에서 그 인증샷을 찍으면 그걸 보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스타나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거기 오게 하는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지금 좀 이렇게 멋진 의자가 있는데 의자 바로 옆에 이제 아까 얘기한 애쇼의 작품인 상대성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층이 이렇게 계단으로 쭉쭉 연결돼서 올라가고, 또 하나는 이제 어느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옆에 평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콘크리트로 돼 있는 이런 평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평상이 지금 보면 약간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조명이 들어와서 마치 이 부유한 있는 그런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이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면 옥상이 그냥 일반 옥상이 아니라 전망대처럼 해서 요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뷰 맛집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전망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맛과 뷰, 전망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뷰 맛집의 그런 식으로 지금 옥상이 연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넓게 펼쳐진 옥상에 가기 전에 그 진입해서 올라가는 계단은 상당히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보는 누화 진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자 밑에 좁은 데로 들어가서 갑자기 확 펼쳐지는 공간의 수축과 팽창에 의한 그런 효과를 갖다가 여기서도 이 계단을 통해서 느껴지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장면에서도 보여주면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조금 시간이 늦어서 나중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이제 아까 그 평상 하부에 조명이 들어와서 상당히 뭔가 이렇게 판타스틱한 환상적인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서는 쫙 돌아보면 이제 주변에 산이라든지 멋진 조망, 이런 것들. 요새 뭐 카페들을 설계할 때 특히 그런 어떤 핫포인트, 그런 데를 되게 고려해서 그 장소를 정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단으로 또 옥상이 일부인데 다른 쪽으로 올라가면 이 원형의 어떤 화단이 있고 또 거기에 뭐 테이블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역시도 하부에다가 조명을 집어넣어서 마치 기능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오브제처럼 느끼게 하는 그 연출을 하는 것들이 이 곽기수 건축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밤이 되면 이렇게 정말 그 조명으로 요새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이 낮에와 밤이 뭐 똑같은 분위기나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몇 번 오고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 조명에 의한 연출에 의해서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게끔 디자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용인 근교에 있는 묵리, 가끔가다 이런 핫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이 나 있는 핫플들을 가다 보면 차로 갔다가 한참 가는데도 와, 이런 데까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진짜 공간이 좋다 그러면 뭐 옛날에 대중교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교통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런 경치가 멋진 약간 외진데라 하더라도 그런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이 묵리 4호고는 이쪽 카페 쪽에서 또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디노바라는 데서 조각과 뭐 환경과 이제 그 공간을 갖다 이렇게 디자인하는 실내와 이렇게 그런 디자인하는 그런 어떤 세 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그 디노바에서 설계한 건데 뭐 디노바에서 설계한 게 무슨 고향의 디스케이프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 요새 상당히 그 핫한 디자인 팀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리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 지명 자체가 옛날에 여기서 이제 먹을 생산하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과연 이 공간에 어떤 분위기에 이런 카페를 만들어올까 그랬을 때 마치 먹처럼 그러니까 동양화의 먹처럼 수묵화처럼 쫙 가라앉은 그런 공간. 그러니까 가라앉은 공간이라는 거는 마음이 좀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차를 마실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착 가라앉는 분위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 이제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입구 부분에서 지금 멀리 보면 그 두 동으로 되어 있는 그 카페가 보이고요. 부속동도 한 동이 있고, 근데 그 두 동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어떤 마디가 생기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고 실내에서 또 실내로 옮겨지고 이런 부분들도 뭔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회의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전통 건축에 있어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뭐 전통 건축에 약간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야 될 거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어떤 거기에 걸맞는 그 볼거리를 만들고 이러는데, 일부러 저 안쪽에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공간을 가기 전에 약간씩 이렇게 시각적으로 막아서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하이라이트를 보게 하는 극적인 그런 어떤 그 연출, 이런 것들도 이제 이 기노바에서 연출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디스케이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서는 약간 예를 들면 이제 저기 묵리 459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간 동양적인 어떤 수묵화 같은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그랬다면, 이쪽에 그 디스케이프에서는 약간 어떤 사막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핫한 뭐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뭐 이런 쪽에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을 연출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것은 그 산에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러면 사실 거기에 안개가 쫙 끼고 분위기가 쫙 가라앉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너네가 전통 사찰을 갖다가 구경하러 갈 때 그냥 대낮에 가지 말고 아침에 이렇게 쫙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가라. 그러면 더 그 공간의 느낌을 더 정말 가슴 깊숙이 느끼게 된다. 지금 이 풍경도 자세히 보면 마치 수묵화 같은 먹색의 그런 어떤 그 가라앉은 공간에 여기에 이제 안개나 이런 것들이 끼면서 더 분위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진정시키는 그런 공간 느낌의 사진인데, 사실 이제 그 묵리 459에서도 이제 바로 그런 공간을 갖다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 일반적인 카페나 이런 거 같은 경우 그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그 카페 근처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두는데, 여기서 약간 떨어지게 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떤 회의하는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낮은 담장들을 둬서 그 안쪽이 확실하게 안 보이게 약간씩 시야를 갖다가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내부 공간도 그렇죠. 이제 외부 공간도 약간의 어떤 이런 석재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벤치 같은 거가 그거 자체가 하나의 또 약간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연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카페에 와서 이제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두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커피 카운터가 있는 동과 거기서 또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그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저쪽에 산 쪽에서 가서 어떤 좀 더 차경적인 풍경을 갖다 즐길 수 있게 있는 두 개의 동으로 갖다가 이렇게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전부 그 간접 조명으로 쳐 있고, 되게 우리가 보면 뭐 펜던트 같이 이렇게 등을 매단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 틈새에다가 조명을 집어넣어서 마치 이 지붕이 이렇게 부유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박공으로 이렇게 돼서 직선적인 느낌인데, 실내에 들어가면 약간 그 지붕이 곡선적으로 해서 어떤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를 갖다 연출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커피를 시켜서 받으면 이제 저쪽에 별도 붙어 있는 이제 별도의 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지금 회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도
저쪽 마지막 동의 그 천정에 보면 그 철판이 이렇게 마치 곡면으로 이렇게 쫙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벤치 같은 구조물 자체도 오브제처럼 하면서 그 상부의 오브제 같은 구조물과 밑에 그 벤치 구조물이 일체화시키면서 마치 제가 보기에는 저 역시도 이제 한국화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수묵화를 그릴 때 일필휘지로 이렇게 확 이렇게 뭔가 곡면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그 벤치에 앉아서 이제 외부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 경치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우리 전통 건축에서 얘기하는 그 착영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도로 그 경치를 바라보는 풍경이 그러니까 창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자연 풍경이라는 그림을 보는 그런 액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면서 최대한 그걸 갖다가 만끽하게 이제 디자인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공간에 이제 천정의 이 금속으로 된 조형물 자체는 진짜 마치 문인화를 그릴 때 일필휘지로 해서 확 이렇게 그 곡면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자유분방하면서도 그런 오브제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조형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디노바가 디자인한 공간들을 저도 한 몇 군데를 갔었는데 거기에 가면 항상 이제 이 사람들 어떤 브랜딩,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갖다 이렇게 만든 그런 어떤 책이 하나씩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수묵화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어떤 공간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책자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인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지금 낮에 봤을 때 그 공간하고 밤에 봤을 때의 공간은 상당히 다르죠. 밤에는 진짜 어둠이라는 먹이 마치 뭔가 이렇게 침투해서 어둡게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런 착 가라앉는 그 분위기에 이제 오로지 이제 조명만으로서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느낌이 이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요새 최근에 올해 이슈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백화점이나 쇼핑 공간에 있어서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이 이제 가장 핫 이슈였고, 근데 이제 현대의 경쟁자인 롯데가 과연 현대 정도의 는 아니지만 더 현대 서울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뭔가 우리의 또 저력을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동탄에다가 롯데백화점 동탄 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백화점 규모로는 상당히 큰 규모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가면 특히 카페들이 이제 각 층마다 여러 개의 카페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젠틀몬스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누데이크라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누데이크라는 말이 이제 지금 보면 New Different K.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카페를 할 때 이제 공간은 디자인을 많이 하지만 사실 뭔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뭐 케이크나 커피나 이런 거를 잘 디자인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앞으로의 그런 것들이 이제 퓨처 리테일이라고 해서 미래의 상공간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네는 이걸 퓨처 리테일, 미래의 상공간을 자기네가 어떤 그 선두주자로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먹는 케이크에까지도 뭔가 이걸 갖다가 디자인을 가미하겠다. 이런 개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공간들은 상당히 이제 미니멀한 그 공간이면서 케이크가 누데이크에 가면 케이크가 상당히 오브제 같아요. 조각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브제 같은
그 케이크를 형상화해 있는 그런 조각들을 벽면이나 이런 데에 한두 군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실내 디자인에도 이제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서울에 이제 도산공원 근처에 있는 도산하우스에 있는 누데이크. 사실은 뭐 이게 그 젠틀몬스터가 맨 처음에는 이제 선글라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템버린즈라는 그 화장품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화장품에서 이제 다시 이제 누데이크라는 카페, 식은 공간까지 이제 자기네가 뭔가 새롭게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무슨 카페야? 전시장이야?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분위기인 것처럼 상당히 이 사람들이 조금 자기네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업 공간을 만들겠다는 어떤 집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테이블에 놓여 있는 카페 거기에 있는 케이크들을 자세히 보면 다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뭐 생일 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좀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당히 좀 그 정형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실내 공간은 지금 아까 그 카페 실내에서 보면 빨간색이나 뭐 이런 검은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포인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그 네덜란드의 디자이너였던 피에트 몬드리안, 데스틸이라는 운동을 해서 삼원색과 무채색 뭐 이런 것들 비대칭을 이용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그 몬드리안의 컴포지션이라는 그런 그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 공간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실내 공간에 요 누데이크 실내 공간에 있어서 어떤 디자인에 영향을 줬던 게 이제 오브제 같은 케이크. 그래서 이 케이크가 먹는 케이크도 되지만 실내 공간에 저거와 약간 비슷한 약간 유추할 수 있는 그걸 상징하는 어떤 거친 오브제를 둠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상징성을 표현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도널드 저드 같은 그 미니멀리즘이나 데스틸, 몬드리안의 데스틸 같은 요소들이 이렇게 믹스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기네 어떤 실내 공간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요소로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지금 그 빨간색의 캔버스와 이 약간 반사 느낌의 그런 어떤 검은색의 캔버스가 있고 그 옆에 부분에 보면 아주 거친 어떤 오브제가 있죠. 제가 보기엔 이 거친 오브제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 케이크를 상징하는 그런 오브제이고, 나머지 부분들의 이런 그 부분들은 마치 이제 몬드리안의 그림과 같이 어떤 그것에 저거와 이 거친 것과 이 대비되는 그런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실내 공간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면 그 오브제 같은 케이크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new different cake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우면서 색다르면서 그런 어떤 케이크를 만들어서 근데 그것이 이제 형태만 멋있는 게 아니라 맛도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카페 문화를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데스틸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미니멀의 느낌들을 공간에다가 표현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연출된 것도 볼 수 있죠. 아까 저쪽에도 이제 그 오브제가 케이크 같은 오브제들인데 여기서는 조그만 케이크 같은 오브제를 이렇게 저걸 해서 부분에 이제 어떤 그런 자기네가 추구하는 어떤 카페 공간의 목표를 갖다가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공간도 얼핏 이제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공간에 갔을 때 조금 너무 좀 뭔가 단조롭나? 뭐 이런 느낌인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자기 취향에 맞지 않을까 그런 공간의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제 광명시에 가면 거기 기아 자동차가 있는 소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기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있는 그 오피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쪽에도 침투를 해서 이쪽에 보면 조금 약간 이렇게 도심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 도심 속에 갑자기 이제 한옥이 딱 한옥으로 된 카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한옥과 이제 대비되는 이제 새로운 동을 증축해서 그 과거와 현재의 어떤 신구의 건물이 어떤 그 시너지를 형성하는 그 공간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건축주가 이제 이 공예나 뭐 이런 어떤 오브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앤틱 뭐 이런 제품에 대한 그런 그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원에 마치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마치 미술관 같은 느낌으로 연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재미있게 이렇게 연출된 공간입니다. 사실 그 카페 중에는 한옥 카페들도 되게 많이 있죠. 왜 그러면 그 한옥 카페는 또 예를 들면 뭐 천정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주택하고 좀 다르고 뭐 그리고 또 한옥만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옥의 매력과 함께 이제 또 오른쪽에 지은 그 증축한 그 현대적인 건축물로 해서 그 장점을 갖다가 이렇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어떤 컨셉은 올드 앤 뉴. 여기 가면 할아버지가 지은 집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산다. 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바로 이제 과거에 할아버지가 지은 집에 또 아버지가 새로운 집을 지어서 카페를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네 어떤 그 가문을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 카페에서 일하는 서빙하는 친구가 이제 그 집에 이제 할아버지로 따지면 손녀가 저걸 하고 또 아버지도 가끔 나와서 저걸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동이 이제 커피 카운터, 커피를 서빙하고 이제 거기서 그거 하는 이제 동이 있고 왼쪽이 이제 한옥으로 되어 있는 이제 오래된 동. 그래서 올드 앤 뉴의 그 느낌이 있고 지금 요 부분이 이제 한옥인데 뭐 한옥은 한옥대로 또 새로 증축한 동은 또 증축한 동대로 나름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증축한 동에는 이제 그 도자기도 이렇게 판매하는 편집샵 비슷한 그런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한옥 내부에 가면 그 건축주가 이제 수집을 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앤틱한 제품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정원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 도자기로 만든 뭐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가서 이제 남자 주인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뭔가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공예나 미술 쪽 뭐 이런 쪽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이런 여러 개가 있지만 이게 어떤 신미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각이 없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갖추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증축한 그 새로운 동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저쪽 끝에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서빙하는 그 커피 테이블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그 도자기를 판매하는 어떤 그 공간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현대적인 공간의 장점과 전통적인 한옥의 그 공간의 장점들을 갖다가 다 만끽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여기 그 한옥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또 저쪽에
현대적인 공간에 가서 마신다든지 이렇게 뭔가 그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걸 갖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괴산에 있는 괴산에서 보니까 유기농 엑스포를 하는데 그 자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어디 가면은 거기에 가서 볼 핫플이 뭐가 있나.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그 괴산이 워낙 계곡이 멋지고 그래서 그 화양부곡이라는 그 계곡을 가서 좀 동양화도 그리고 이렇게 한국화는 동양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나와서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그 모아농이라는 그런 어떤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괴산에 물론 요새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카페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 관광지가 아니면은 사실 그런 좋은 카페들이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지금 한번 모아농이라는 카페를 다녀온 게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봤더니 이게 사실 오픈한 지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오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가는 김원일이라는 건축가하고 백반건축, 그 다음에 대웅건축 이렇게 그거 했고,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 봤더니 지금 이제 농촌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농촌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촌의 젊은이들이 유입시키게 도시에 그 청년들이 유입시키게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입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문화적인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도심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여기에도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청년 농부 6명이 설립한 농업 법인회사가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이제 응모를 해서 그게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5억을 받은 걸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이 모아농 하우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또 카페, 보니까 이제 카페가 메인 동이고 여기 별동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런 2동 정도인데 사실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괴산에 이런 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야 그랬는데 사실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기 시작하니까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용도로 시작한 거다 보니까 그 카페 바로 옆에 이제 팜랜드, 농원이 있는 거죠, 농장. 그래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농장 체험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괴산 지역 2달 살기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한번 2달 살아서 정말 내가 이게 농촌에 적응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해서 괜찮다고 그러면 내려오게 하는 괴산 지역으로 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일환으로 지은 복합문화 공간 겸 어떤 거점 공간으로서 이 모아농이라는 카페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농이라는 말이 이제 무언가를 하는 농부들이 운영하는 카페. 그래서 특히 이 대표가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좀 농촌의 한 대표를 보면 남자들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지연이라는 여성 대표가 주도가 돼서 이끌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면 박공으로 돼 있는 초기에 보면 약간 단순해서 그냥 그런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전공이다 보니까 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공간을 조금씩 자세히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이 건축가가 상당히 그 공을 들인
그러니까 뭐 공을 들인다고 해서 디자인이 다 좋은 건 아닌데 공을 들였는데 뭔가 디자인적인 내공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 거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돌아다 보니까 이제 6명 사진이 이렇게 기념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카페라는 것이 이제 도심에서는 뭔가 이렇게 릴렉스한 그거를 갖다가 즐기는 공간이지만 그 도심이 아닌 이런 공간에서는 또 뭔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점으로서의 이루어지는 어떤 그 시설 중에 하나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창이나 이런 부분들, 문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 열게 해서 겨울이 되면 어떨지 저는 좀 약간 궁금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연적인 바람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 카페 실내에 있는 나무가 뭐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제가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초현실적인 그런 분위기이고 이래서 상당히 좋았던 그래서 지금 여기 한쪽 벽면에 그 6명 농부들의 활동상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네들의 의지, 그리고 왜 그러면 또, 처음, 뭐 다른 지역에 도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2달 살기를 하다 보면 와, 너무 심심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런 카페 보면 와, 이건 뭐 거의 뭐 도심 속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카페니까 여기서도 뭔가 할만하구나. 뭐, 아까 그 여성 대표가 생각하는 것도 농촌에서 즐겁게 보내기. 이런 어떤 일환으로, 이런 걸 시도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이 건축에도 녹아있는, 공간에도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 이제 벽난로도 있고 아마 겨울이면은 이제 저런 벽난로가 있어야지만 되고 그 문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 이렇게 열려져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얼핏 봤을 때는 뭐 좀 그렇나 그랬는데 자세히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뭔가 어떤 의지와 그런 걸 가진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몇 명이 모이면 어떤 지역을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에 지금 여기 보면 외부 공간에는 이제 아마 애들도 같이 들어왔을 때 애들이 이렇게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당 같은 그런 팜랜드 같은 그런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와 너무 이거 멋지다. 그래서 사실 그 책을 읽으려고 갖고 갔던 그 책에다가 스케치를 해갖고 바로 앞에 커피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을 갖다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카페라는 공간이 상당히 어떤 그 방문한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부여를 하면 거기서 맨 처음에는 그냥 빨리 커피 마시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이 공간에 왔던 기억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또 그런 어떤 그 촉매가 되는 자극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도의 이 공간 답사를 A 플랫폼이라는 데에서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 공간 답사를 갔을 때 모습인데, 제도의 방주교회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렇게 보면 이 공간들을 이렇게 가보면 상당히 제 마음이, 정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역시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뜨거워지는 커피를 마시고서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이 공간을 보면서 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커피와 그 공간, 커피의 맛과 공간의 멋을 갖다가 이렇게 즐기는 그런 어떤 랜선 투어라는 그런 특강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경기권에 좋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카페 같은 프로젝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축물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실내공간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런 기회에 이렇게 좀 즐기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갖다가 이렇게 극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